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4월 17일, 예, 금요일이고요. 어느덧 이번 주도, 예,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예, 무려 강하게 한 번에 1900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 5%, 장중에는 넘었었죠. 약 4.9% 정도로 예, 상승을 하면서 예,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렸었죠. 뭐 경제지표, 실업 예, 수당 건수 당연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 안 하고 어제 우리가 일정표에 나온 것처럼 미국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나왔었고 또한 또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또 기대감이 예, 불었었죠. 장막판에. 그래서 미국이 시간에서 강한 급등세를 예, 연출하면서 우리나라도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또한 무려 이제 또 31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또 반가운 소식이 나왔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것은 한 51일 만이라고 예, 합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 오늘 강한 모습 1900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거의 1.8% 630번 중반대까지 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 중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죠. 1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예, 발표를 했지만 뭐 어차피 예상한 대로 최초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는 듯 하였고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을 좀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돋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크게 상승했던 부분 종목들은 조금씩 쉬어가거나 약간 보합인 상태에서 머무르는 예, 경향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한 종목 중에 이제 일자리 예, 취업 관련주였었습니다. 왜 이제 내주 초에 이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 대책을 이제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이제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일자리 이제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월비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등 이제 일자리 테마가 오늘 좀 오래간만에 강력한 좀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전체 취업자 수가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죠. 예, 전년 동월 대비 약 20만 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였었던 2009년도 이후 이제 최대 감소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일자리 대책 발표를 이제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제 또 총선 이제 이후에 정책주들이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수소차가 이제 대표주를 띄었었고 또 전기차, 2차 전지도 같이 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15일 날 치러졌던 예,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 예, 이제 공약들을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수소차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좀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중국에서도 대규모 수소차 육성 계획이 또 오늘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제 강동성의 포산시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15년간 3단계에 걸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뭐 계속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가장 큰 이슈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점점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하반기 가서는 높은 매출을 증가율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2차 전지도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또한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나라 뭐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재료라든가 부품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대만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죠. TSMC의 1분기 양호한 실적이 좀 나왔었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그동안 이제 위축됐었던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2분기 때까지는 좀 침체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5G 인프라 구축에 이제 나서고 있는 점도 이제 모바일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가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증권 관련주들 당연히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한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였었죠. 금융 안정 특별 대출 제도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 등 이제 국내 금융회사에게 대출 한도가 약 10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대출 기간은 한 6개월 이내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업계 유동성 관련돼서 좀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이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선두주자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면세점과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오늘 뭐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면세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점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업계가 재고 면세품을 통관을 거쳐서 내국인에게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이전에 회의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고 면세품이 국내에 유통되게 된다면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이제 신세계라든가 또 면세점 대표주인 호텔신라 또 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면세점 백화점의 지수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아이폰 관련주들도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저희가 일정포에서 15일, 그쵸? 14일 남았었던 우리가 총선였던 15일날 아이폰, 보급품 아이폰 SE가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아이폰이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아이폰 판매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저가 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전에 보다는 이제 인도라든가 동남아 이제 신흥 시장 공략에도 이제 아이폰이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설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타났겠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제 원래 전 세계 모든 매장을 폐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18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애플 스토어 영업이 다시 재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 BH 또 대표적인 뭐 LG 이노텍 등이 오늘 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주 동안 공장을 폐쇄했었던 보잉이 다시 이제 점차적으로 공장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항공기 부품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 섹터에는 이제 아스트라든가 이제 하이지 항공 같은 이제 종목들이 연계되어 있죠. 이렇게 오늘 특징 섹터들 뭐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했었지만 특히나 섹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또 이제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다음 주부터 이제 일정들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필두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예상이 됩니다. 뭐 실적은 예상대로 당연히 언더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오히려 선방한 기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서도 지금 수급적이라든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애플 스토어가 내일부터 이제 재개장이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또 월요일 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1학년과 3학년 온라인으로 이제 개학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이제 입학했던 학생들도 이제 4월 20일이 이제 입학이 되는 거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온라인이란 수업이라든 게 이제 평상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는 것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원격 온라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확산될 예정일 것이 되겠고,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한번 크게 산업도 이제 변혁이 일어날 것처럼 이제 비대면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큰 산업에서 이제 비중을 받을 것으로 조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필두로 SK시코롱피해라든가 국도화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 뭐 대표적인 업체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줄을 이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또 방향성과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전의 박스 상당히 1800 중반대를 뛰어넘으면서 1900대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61선을 도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 중반대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현재 이제 갭이 강력하게 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갭 오늘의 시초가죠. 이 시초가 1800 후반대가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좀 밀린다면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1800 중반대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갭을 메꿀 수도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61선 강하게 돌파주면서 지금 매물대도 이제 벗어나려는 224일선 부근 640선 포인트 선을 이제는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V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회복을 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한번 같이 들어와서 어떠한 종목들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보기 전에 오늘 네이처셀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아마 이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영상들 보게 되면은 네이처셀을 그죠? 224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224일선인 부분, 우리가 항상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나간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슈팅이 좀 나왔던 부분이네요. 이전에 상단 부분에서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맞았었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기준점들을 마련해 갖고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뭐 의견들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종목은 먼저 이제 CTC 바이오입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요, 차트를 좀 크게 보고 크게 지지저항을 좀 그어 보면은 현재 좀 이렇게 7,000원대 저항 라인이 조금 7,200원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9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수급들이 좀 붙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달에 좀 붙었었고 코로나 이후로 빠졌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강력하게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수급창이 이제는 계속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좀 벗어난 부분이고요. 224일선도 예, 돌파를 이미 하고 나서 좀 눌림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이 부분을 지지받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겠고요. 반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줬었죠. 224일선까지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틀어가려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이제 웹젠입니다. 웹젠, 오늘 강력한 이제 슈팅이 나왔었죠. 10% 넘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나왔는데 주가가 큰 틀에서 보면 주가가 2017년도 이후에 그렇게 크게 그렇다 할 만한 반동이 없었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웹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 특별하게 이렇다 할 이제 출시작이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제 또 신작가 이게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조금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항상 거래량에 답은 있습니다. 거래량에 답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빠질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적게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적게 빠진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224선을 강력하게 뚫어줬는데 구름대 라인이 15,000원대 지지 여부, 지지 여부는 한번 보시면서 지지가 받는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 보실 때 그럼 뭐 볼륨 캔들도 있고 여러 캔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차트 형태에서 과연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뭐 어떻게 됐을지, 뭐 캔들 볼륨 차트라면 빨간 거가 이제 이게 거래량을 표시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크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보시기에 너무 또 보셨다 그러면 이 아래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라인 설정을 가셔가지고 여기가 비교 없음이 아니고 가격 차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가격 차트로 해놓으시면 이 빨간 거는 그날 양봉인 거예요. 양봉일 때 거래량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 파란색일 때는 하락일 때, 이렇게 딱 보시면 양봉,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게 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눌리거나 밀릴 때는 파란색 봉인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매수봉보다는 작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정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이제 하나제약입니다. 하나제약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작년 올 초에 2월 달에 조금 뭔가 좀 태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확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4월 3일 날 조금 매물 소화를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여러분들 차트를 보셔갖고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3월부터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아마 하나제약 한번 가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200선에 뚫어졌고 구름대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대 여부 여러분들이 한번 지지받는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편하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도 마찬가지로 이때 보시면 언제예요?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뭔가 되게 좀 이쁘게 만들어 놨던 모습이 좀 보였어요. 매집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좀 매집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빠졌을 때 어땠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크게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왔었죠. 수소차 섹터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꼬리가 달렸습니다. 물론 이 꼬리가 달렸던 거는 매물 소화, 여기 이미 이전에 아니면 여기 이 사이에서 물렸던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4선 돌파를 했지만 꼬리는 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과연 224일선
60에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2,200원 정도, 2,200원대 초반, 예, 지지 여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오늘 갭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을 메꿀 수도 있는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지받는 여부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은 수급이 조금 들어온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들 그래서 설정해 놓으셔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또 주말 통해서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우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기준점을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아무래도 좀 과도한 낙폭과대주라든가 실적 이렇게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좀 코스닥이라든가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기준선 224에서 윈가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매집봉의 형태들이 좀 나온 형태 종목들이 좀 상승이 강하다. 이렇게 좀 색깔이 틀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집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매집 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분할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에 오늘 증시가 강한 상승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2부 또 상한가라든가 특징주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